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감원에서 나왔던 보도 자료인데요. 이번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정말 재미없으니까 아주 요약본으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작 이 시장 발을 들여놨으면 최소한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너 이때까지 투자하면서 뭘 알고 있었냐? 샀다 팔았다만 알고 있었니? 라는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게 좀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코인 시장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할 때도. 그래서 또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조만간에 오픈이 됐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세금에 따른 측면도 곧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호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인원을 좀 봤는데요. 보게 되면 금감원 회계 유관기관 학계 업계 회계법인 총 구성원 10명으로 이 간담회 즉 토론하는 자리이죠. 무슨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있었던 국내 현황과 회계 이슈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발행에 따른 매각에 따른 보유에 따른 거래에 따른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 장난질을 좀 많이 친다더라. 그런 걸 좀 이번 형태에서 많이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맥락은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에 따른 대칭과 비대칭 부분을 좀 좁히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부분이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산에 있는 발행사가 직접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일단은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으니 앞으로 이런 형태로 바뀌면 좋겠는데 우리 정치인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요. 예, 우리한테 맨날 근로자한테 맨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같은 직업군이고 같은 근로자인데 그냥 감투만 국회의원일 뿐입니다. 근데 일을 잘 안 해요. 예, 1년에 법안 통과 몇 개 되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통과를 해야 우리한테 피해가 적을 텐데, 항상 느리다. 느린 거북이보다 더 느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을, 내용을 조금씩 다 읽어보면, 우리한테 나쁠 건 없다라고 봅니다. 단 이제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정보에 따른 대칭과 비대칭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대칭의 이제 장점과 단점, 비대칭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칭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보에 대한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선착순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여유롭고 돈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약간의 백수짓도 할 정도에 따른 시간적 여력이 있어야 내가 이 선착순에서 충분한 선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루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격차가 해소가 됐으니 누구나 선착순 형태로 빨리 본 사람이 이득을 다 챙겨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대칭 부분은 뭐 간단합니다. 대칭적인 구조가 아니니까 정보에 따른 격차가 있고 정보의 양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오류와 해석에 따른 여지가 많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그나마 또 이 장점은 선착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정보를 어디에서 끄집어 올 수 있을 만한 능력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거의 다 먹는 시장이다. 이렇게 뭐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으로 국내에서 요즘 뭐 금리 10% 줍니다. 금리 12%까지 줍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혹시나 우려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독자 회원님들 또 손해 보실까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뭐 새마을 금고도 요즘 시끄럽고요. 농협도 좀 시끄럽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최근에 새마을 금고에서 금리 12%대까지 준다라는 상품군을
제한 없이 상품권이 잠깐 올라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영업 지점에 따른 손실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게 좀 안 좋은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연체 비율이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되는데 그 돈이 내가 딱 적게 써야 되는데 언제 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주긴 줘요. 언제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고금리적인 건 항상 어떤 미끼가 있다. 그 미끼에 당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새마을금고 예치금이 2,160억으로 총 자산의 40.3% 부분인데, 자, 예대 비율, 예수금이 50%가 깨졌습니다. 연체 비율은 10.43%로 가장 높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내용에서 또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이야기도 또 봐야 되겠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고용 물가 어느 정도는 우리 박스권 안에 좀 들어오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부정적인 영향성은 계속 연준 총재들이 매파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게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침체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의 쇼핑 시즌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소비가 계속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선방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친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또 요것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직 연말 시즌 남아져 있잖아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연말에는 당연히 가장 크리스마스 또 시즌도 있고 새해가 같이 또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꼭 소비를 해야 돼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 경기가 어땠던 간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소비를 해야 되는 그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도 소비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12월 달에 이야기하는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유가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이번에 12월 5일 시행하는 EU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잘 먹힐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제 유가의 하락 여지를 보게 되면 중국에게 확진자 추이가 여전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꼬집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채굴자들이 지난주 FTX 사건 당시 비트코인 8,250개를 분배하면서 22년 축적량 물량에 모두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고요. 이건 뭐 아무래도 2017년도 때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여전히 누군가는 투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있는 몸값에 있는 가치도 하찮게 보시는 분들은 이걸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어차피 자기 갈 길 자기 간다 라고 저는 그냥 냉철하게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기의 있는 가치가 계속 다듬으면, 원석을 다듬으면 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보석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험난한 여정을 겪고 싶지 않고 우연치 않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퀀텀 점프를 해서 곧바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재능꾼들입니다. 재능. 예. 상위 1% 재능꾼들. 재능이라는 건 운도 따라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게임 캐릭터 보면 항상 육각형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육각형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육각형 모델링에서 항상 우리 게임 캐릭터 보았을 때 다 만족스럽게 풀로 찍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시간이 필요한다는 걸 왜 인지하지 못하고 한 방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가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롱을 쳐도 청산, 숏을 쳐도 청산, 현물에 사면 물리는 시장입니다. 어, 여전히 대상자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억 1은 쌉 호구 나머지 40만원도 모두 청산을 당했다. 드디어 영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련 없이 업비트 바이비트 탈퇴 후 진짜 현생에 살아갈 것입니다. 개인 회생도 하고 새 인생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일 보자라는 말 해도 나는 못 온다. 이제 돈이 없어서 다들 선투하고 내 길이 아닐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번 인생에서 여기에서 한 번 더 과이질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저는 존경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무너지는데 자기 갈 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 왜 또 하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고 인생의 길은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아직 인생의 여생이 마감이 되긴 전 때까지는 이 정도가 남아져 있다라고 해도 인생을 끝까지 다 살아봐야지 인생의 묘미가 있다라는 저희 부모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도 그 어려운 환경을 얼마나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 삶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다시 그 다음 발판을 갖게 되면 운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따라오게 됩니다. 절묘하게.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또 준비 과정이 잘 되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분은 그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 지금에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라고 해도 그 순간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잊혀지게 되고 그것도 극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것도 교훈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지키기 위한 이 쓴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뒤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물도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예,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돌하고 비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돌. 왜냐면 아이돌 다 데뷔하고 싶죠. 근데 이 기획사도 돈이 딱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돈이 제한이 있잖아. 다 키워주고 싶지. 근데 돈은 제한이 있어서 그 한정된 인원만 뽑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도 실력이 되는 자, 내가 이런 패턴에 서 있는 이 요구를 다 만족을 해주는 자들만 키워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 이게 뭐 취미인지 아니면 학습인지 분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걸 직업군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다큐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그 외환달러 있잖아요. 외환달러 다큐 한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업투자자 한번 다큐 한번 꼭 보세요. 이 두 개는 꼭 보십시오.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분들 행동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정도 공부했다라고 해서 저분들의 왜 저렇게 신중하고 밥도 안 먹고 저렇게 하는 게 저분들은 저게 직업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기 선물 시장 안에서 저만큼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패턴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저분들 이상만큼은 맞춰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선물 차트 트레이더 코인 유튜버 분들은 뒤에서 뒷돈 들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실력을 단기간에 빨리 올리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뒷돈이 들어오는 거 차단되고 실제로 내가 주어져 있는 이 돈을 가지고 1년 안에 딱 운영을 해보면 내가 선물에 재능이 있다 없다가 확실하게 딱 나온다니까요. 제가 맹세코. 근데 1년이 넘어가는 그 기간 안에 무언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안 올라온다. 그러면 그냥
차트 트레이딩은 취미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 이상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 이거는 나중에 또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부분 지금 유튜버가 탄생되기 이전에 있었던 고수분들은 뭐 광고를 받든지 협찬을 받든지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매수 매도에 있는 패턴을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정신 싸움과 허리와 엉덩이와 골반 다 나갑니다. 네, 직업병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저는 이걸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직업으로 넘어가야 그쪽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냥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런 매력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찝어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보면 또 저도 젊은 꼰대라고 볼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안 되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 이미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가서 무너졌던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자했던 건 투자해서 기다리는 게 가장 대다수 돈 벌기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시면서 하셔라. 그 다음으로 옙토스가 부산에서 미덕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CTO가 기술석에 생태계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유통량 부분에 따른 언급을 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통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져 있던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플 EU 확장을 위해서 아일랜드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모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카 때문에 사전적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트위터 암호화폐 팀 책임자를 사임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 트위터가 암호화폐의 가장 중요한 이 비대칭을 대칭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흔들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 디스코드, 물론 디스코드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거의 다 트윗의 일부분에 있는 내용을 차용을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트윗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크립토 시장이 정말 중요한 뭐 매개체, 메시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에이다가 스테이블 코인 USDA를 출시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컨셉을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저런 패턴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코인이 정말 잘 될 거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뭐가 됐든 간에 내 코인의 확장성을 키우려고 하면 무조건 그 재단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월드컵 앞두고 스포츠 관련된 코어 토큰들이 많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거래소들이 아직까지도 준민금 증명이 허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주식적 관점에서 회계 감사도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뭐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허점이 나와요. 왜냐면 거래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규모, 그냥 매출과 이익률이 사이즈만 클 뿐이지 이 회사가 다져질 만큼 있는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솔직히 맘 먹고 털면 나와요. 왜냐? 법적인 기준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법적인 위배되는 사항이 기존에 있던 그 프레임 틀로 맞춰가지고 보면 허점이 많겠죠. 그래서 FTX 사건도 당연히 구조조정 전문가 보았을 때 허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가 아니고 크립토 시장에서 첫 구조조정 전문가를 안착을 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3위 연기금 이번에 잔액 상각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뭐 자기 직업이다 보니까 상각할 건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게 꼭 FTX가 앞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니까 저렇게 냅두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회계가 분기마다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부실률을 굳이 저렇게까지 상각 처리 안 하고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비트 12만 개 팩트 정보, 비트 바이낸스 지갑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내용이 이제 우측에 있는 자료 데이터를 보게 되면 바이낸스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라. 2017년도 때도 80% 이상 고래가 움직였었을 때
그게 오히려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1000개 비트코인 이상의 고래 지갑이 이동을 하면 유심하게 좀 봐라. 그래서 이번에도 68,200개 비트코인이 BTC B 지갑, 그게 바이낸스 지갑이죠. 유입이 됐다라는 건 이게 이제 뭐 다른 거래소 다 못 믿겠다라고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올라탄 건지, 아니면 정말 2017년도 때처럼 저렇게 많이 거래가 이동을 해서 그런 효과가 나온 건지,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약간 좀 꼰대스럽고 그렇기도 했지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다 저보다 형 누나분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늙어가는 그 부분에서에 따른 깨달음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내 그것에 따른 경험치가 주는 깨달음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시간을 썼느냐에 따른 데이터로 인해서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분명 실패자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못하죠. 그래서 다 공통적으로 이번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내 인생의 투자 부분에 따른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 다음에 그 기준에 절대 어긋나는 선 넘는 행동을 절대 보이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물에 한 번 더 어느 정도 해봤던 분들은 그 다음에 내가 선물에 따른 재능이 있냐 없냐를 명확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그 선물을 일단 깨달았기 때문에, 자녀가 계시는 분들한테도 어차피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